한서연의 삶은 오래된 필름처럼 흐릿했다. 낡은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지금은 그 꿈을 접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악기가 아닌 쟁반과 걸레에 더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그녀의 미래는 안개 속에 갇힌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새아빠 이진우 때문이었다. 진우는 유진의 어머니 김지혜가 재혼하여 들인 남편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유진을 향한 그의 눈빛은 늘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했다. 유진은 왜 진우가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진우는 유진을 가시 같은 존재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유진을 불행을 가져오는 아이처럼 여겼다. 유진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비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유진아, 너는 왜 그렇게 요령이 없니?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네 아빠처럼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다니니? 진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식사 자리에서, 가족 모임에서, 심지어 손님들 앞에서까지 유진을 비난하고 깎아내렸다. 유진은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진우의 비난이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 지혜는 남편의 행동을 외면했다. 지혜는 약하고 병약한 여인이었고 진우의 그림자 아래에서 숨죽이며 살았다. 그녀는 남편과 딸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유진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유진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듯 느껴졌다. 그녀는 낡은 집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았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그녀의 미래는 안개 속에 갇힌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유진은 늘 자신을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친아빠는 그녀가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이 친아빠의 죽음을 불렀다고 생각했고 진우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진우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늘 마음속으로 꿈꿨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가족을 만나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였다. 유진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웅크러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어둡고 불안하다고 느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모퉁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나는 장면이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작은 유기견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강아지는 빗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고 몹시 지쳐 보였다. 주위 사람들은 강아지를 외면한 채 바쁘게 지나갔다. 유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돈이 부족했고 진우는 동물을 극도로 싫어했다.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간다면 분명 큰 소란이 일어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생명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강아지의 애처로운 눈빛은 마치 외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독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코트를 벗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강아지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곧장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강아지는 감기에 걸려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다. 유진은 자신의 지갑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을 털어 강아지의 치료비를 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당장 먹을 밥값이 없다는 것도 잊은 채 오직 강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는 강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강아지를 자신의 유일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괜찮아. 아프지 마. 오늘부터 너는 행복이야. 유진은 강아지에게 행복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행복이의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속삭였다. 강아지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유진은 행복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진우에게는 비밀로 해야 할 존재였지만 이 작은 생명체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행복이를 보며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행복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성껏 보살피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행복이를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순수한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유진은 잠든 행복이의 옆에 앉아 자신의 방에 놓인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책 속에서 그녀는 현실의 고통을 잊고 자신만의 세상을 꿈꿨다. 그녀는 책 속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슬픔을 위로받았다. 그녀는 낡은 책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오래된 그림책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적 가장 아꼈던 그림책이었다. 그림책을 펼치자 그 안에 엄마 지혜의 필체로 쓰인 작은 글귀가 보였다. 그녀는 그림책을 덮고 그 안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낯선 여인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여인은 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듯 웃고 있었다. 여인의 목에는 낡고 투박한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 열쇠 펜던트는 마치 고대 유물처럼 신비로웠다. 유진은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진우에게는 자신 외에 다른 여자 관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늘 무뚝뚝하고 차가웠기에 이런 다정한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목에 걸린 열쇠, 펜던트. 유진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그 여인의 눈빛이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진우가 항상 목에 차고 다니던 낡고 투박한 자물쇠의 모양의 펜던트를 떠올렸다. 진우는 잠이 들 때도 그 자물쇠 펜던트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유진은 그 자물쇠의 펜던트가 열쇠 펜던트와 똑같은 재질과 디자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그녀는 두 펜던트를 합치면 하나의 온전한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이 펜던트들이 진우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사진을 다시 책 속에 넣고
책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다. 그녀는 진우에게 이 사진에 대해 물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진이 진우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과 가족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 희미한 사진 한 장과 여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그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진실이 무엇일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한서연의 삶을 지배하던 고요함은 낡은 사진 속 낯선 남자의 팔찌, 문양과 남편 김민준의 차가운 눈빛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불균형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잊혀진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알 수 없는 신호였지만 서연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과 민준의 무관심 속에서 고군분투할 뿐이었다.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이 민준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준은 늦는다는 문자 한 통만 보내고는 돌아오지 않았다. 접시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만이 고요한 저택을 채웠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려는데 민준의 휴대폰이 소파 옆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은 늘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기에 서연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의 휴대폰은 그의 분신과도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순간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김유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김유라는 민준의 비서였다. 서연은 평소에도 유라와 민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둘은 지나치게 다정했고 유라는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려 애썼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휴대폰 화면에는 유렉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본부장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부인분께는 잘 말씀드리고 오셨겠죠.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서연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비서와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고 민준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몇 달간 민준과 유라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통화했고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없이 주고받았다. 그들의 대화는 연인들의 대화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모든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느꼈던 불안감과 외로움이 사실은 이 모든 불행의 전주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그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배신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민준을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민준이 자신에게 가했던 모든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화신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번뜩였다. 서연은 민준과 유라의 관계를 은밀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휴대폰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그녀는 그들의 은밀한 만남 장소와 시간까지 모두 알아냈다. 그들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의 복수극은 철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명예, 그의 재산,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억압했던 피아노 재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밤늦게까지 피아노를 연주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다. 그녀의 연주는 더 이상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분노와 함께 할 수 없는 강렬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피아노 실력을 갈고 닦으며 민준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봤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억압했던 모든 감정들을 피아노 선율에 담아냈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담은 외침이자 복수를 향한 그녀의 갈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민준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 한편 민준은 자신이 서연에게 완벽하게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라와 은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갔고 서연에게는 더욱 무관심해졌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유라와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에 들떠 있었다. 유라는 민준의 재산을 노리고 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민준을 조종하여 서연을 이혼시키고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 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들거렸다. 본부장님, 부인분과는 언제쯤 정리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저는 본부장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유라는 민준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유라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서연과 이혼하고 유라와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유라가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준다고 믿었다. 민준은 서연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빨리 이혼해 줄 것을 종용했다. 그는 서연에게 위자료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려 했다. 서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야. 조용히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현명할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비웃었다. 조용히 당신이 저지른 짓을 조용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외도 증거를 모두 확보해 두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철저히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서연은 민준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번뜩였다. 그녀는 민준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아끼는 명예와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전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낡은 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사진 속 낯선 남자의 팔찌 문양, 그리고 아버지 한태호가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던 반지, 그리고 그 반지에 새겨진 독특한 고대 문양. 그녀는 그 문양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자신이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부모님의 묘한 거리감, 그리고 아버지의 반지와 사진에 대한 비밀이 이 모든 복수극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한서연의 복수극은 철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남편 김민준의 외도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며 그가 가장 아끼는 명예와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서연이 자신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김유라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지만 서연의 칼날은 이미 그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다. 서연의 분노는 그녀를 집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가했던 모든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지민은 자신의 복수극을 공개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잊고 지냈던 피아노 재능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주요 후원사로 참여하는 자선 피아노 콘서트에 참가 신청을 했다. 민준은 서연이 콘서트에 참가한다는 사실에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녀가 다시 피아노를 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서연아, 갑자기 피아노 콘서트라니 오랜만에 하는 건데 잘할 수 있겠어.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민준은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무시가 가득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준의 비웃음이 곧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콘서트 당일, 강당은 후원사 관계자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민준은 김유라를 자신의 비서 자격으로 대동하고 참석했다. 그는 유라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그녀를 든든한 조력자라고 소개하며 떳떳하게 외도를 과시했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무대 뒤에서 지켜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끓었다. 그녀는 그들을 무대 위에서 철저히 망신 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준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를 짓밟고 유라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해야 했다. 서연은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건반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굳건했다. 그녀는 민준과 유라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서연의 연주가 지루하거나 형편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했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에게 감히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율은 처음에는 잔잔했지만 이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 즉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복수심을 피아노 선율에 담아냈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담은 외침이자 민준을 향한 그녀의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서연의 예상치 못한 연주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연주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서연이 단순한 내조하는 아내가 아니라 숨겨진 재능을 가진 예술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연주는 그들의 영혼을 울리는 듯했다. 그녀의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다. 서연은 격정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팔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녀의 셔츠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졌다. 그녀의 손목에 차고 있던 아버지 한테오의 낡은 반지가 드러났다. 반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인지 빛이 발에 있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독특한 고대 문양은 무대 조명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서연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반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연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녀의 모든 의식은 음악에 집중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서연의 연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이렇게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무심코 서연의 손목에 닿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연의 반지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 그는 그 문양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 문양이 의미하는 바를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 읽었던 오래된 책에서 보았던 어떤 비밀스러운 상징과 흡사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서연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김유라 역시 서연의 연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단순한 내조하는 아내가 아니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에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의 빛나는 모습에 분노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서연의 손목에 닿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유라는 그 문양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조사했던 한시 가문에 사라진 보물과 관련된 문양이었다. 그녀는 그 문양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다. 서연의 연주가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민준과 유라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놀라움과 함께 불안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을 향해 어떤 칼날을 겨누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연의 숨겨진 재능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진 복수심을 어렴풋이 느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다. 서연아, 정말 대단했어. 네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줄은 몰랐네. 그의 목소리는 칭찬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탐색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목에 있는 반지 문양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김유라는 서연의 피아노 실력과 그녀의 손목에 있는 반지 문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유라는 민준에게 서연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종용했다. 그녀는 서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를 파멸시키고 민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본부장님, 부인분 손목에 있는 반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 문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부인분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유라의 말에 동조했다.
그는 서연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서연은 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민주는 유라의 요청에 따라 서연의 부모님, 한태호와 김민영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연의 복수극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숨겨진 과거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기에 더욱 불안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철저히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한편 서연은 민준과 유라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복수극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파멸시켜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기대를 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부모님의 묘한 거리감, 그리고 아버지의 반지와 어머니의 사진에 대한 비밀이 이 모든 복수극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한서연의 피아노 연주는 김민준과 김유라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서연의 예상치 못한 재능과 그녀의 손목에 있는 반지 문양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불안에 차며 서연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려 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서연의 부모님 한태호와 김민영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서연의 복수극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암시했다. 서연아,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혹시 숨기는 거라도 있어?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탐색과 함께 의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유라의 말에 현혹되어 서연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열중했다. 그는 서연의 외도와 사업 위기를 덮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난하며 민준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서연의 외도와 사업 위기를 덮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난하며 민준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려 했다. 나 숨기는 거 없어. 하지만 당신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외도 증거를 넌지시 비췄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서연의 숨겨진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유라는 서연을 파멸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혼 소송을 빨리 진행할 것을 종용하며 서연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했다. 그녀는 언론에 서연이 과거의 돈 때문에 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허위 사실을 흘렸다. 한서연, 재벌가 위장 결혼 의혹, 과거 없는 그녀의 출생 비밀은 온라인 기사들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고 서연은 순식간에 돈의 눈먼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의 저택 앞에는 매일같이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비난 속에서 홀로 고통받았다. 언니, 제발 그만해. 오빠랑 이혼하고
위자료나 받아. 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야? 민영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그녀는 서연의 복수극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가족들의 비난 속에서 더욱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로는 밤늦게 아무도 없는 자신의 방에서 켜는 바이올린 소리였다. 그녀의 바이올린 선율은 슬픔 대신 강렬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갈망을 담고 있었다. 서연의 복수극은 이제 자신의 삶을 뒤흔들 최후의 시험에 다다랐다. 민주는 서연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유라는 이 소송의 최종 변론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요구했다. 이곳은 서연의 명예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심판받는 투기장이 되었다. 유라는 재판을 통해 서연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민준의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하얀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포기를 암시하는 듯했다. 유라의 공격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활했다. 한서연 씨는 남편 김민준 본부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밝혀왔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유라의 변호사 박철웅은 법정에서 서연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미리 매수된 증인들을 내세워 서연이 과거에 남자 관계가 복잡했고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게 했다. 그는 서연이 남편의 죽음 이후 재산 문제에 집착했으며 민준에게 귀신 같은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강요했다는 비열한 주장까지 펼쳤다. 법정 안은 서연을 비난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은 그 모든 비난 속에서 억울함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증거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아버지의 낡은 반지,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십시오. 서연의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재판장은 서연에게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허락했다. 서연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저는 이 모든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명예를 되찾고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희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 그 안에 쓰인 어머니의 필체와 낡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 김민영 씨의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어머니와 갓 태어난 아기가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 아기의 손목에는 독특한 고대 문양이 새겨진 팔찌가 있습니다. 서연은 일기장을 들고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아버지의 낡은 반지를 보여주었다. 반지줄에 새겨진 문양은 사진 속 아기의 팔찌 문양과 똑같았다. 법정은 술렁였다. 민준과 유라의 얼굴은 당황한 듯 굳어졌다. 그들은 서연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문양은 단순히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한씨 가문의 가장 오래된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서연은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어머니 김민영의 필체로 쓰인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딸 서연이를 버렸다. 한태수와 결혼하기 위해, 나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서연아, 미안하다. 나는 너의 친엄마가 아니다. 너는 나와 한태수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아니었다. 너는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딸이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기자들은 경악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민준과 유라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다. 서연이 친부모의 딸이 아니었다니, 그리고 그녀가 버려진 아이였다니. 그녀는 자신이 복수극을 통해 민준을 파멸시키려 했지만 그 끝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일기장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서연은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은 민준과 유라의 외도를 넘어서는 더욱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최후의 싸움에 홀로 맞서야 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만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와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강당은 한서연의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민준과 김유라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마지막 진실, 즉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어머니 김민영의 낡은 일기장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담긴 가장 소중한 유언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일기장 속 여인 김민영 여사는 저의 양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은 저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한태수 씨와 김민영 씨의 딸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김민영의 필체로 쓰인 숨막히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서연에게, 네가 이 일기장을 읽을 때쯤이면 아마도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모든 진실에 충격을 받을 거야. 미안하다. 내 딸, 엄마는 너의 친엄마가 아니다. 너는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딸이었다. 너의 친어머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남편 한태수 씨의 첫사랑이었던 박선영이다. 서연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자들은 경악한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유라의 얼굴은 혼란과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이 친부모의 딸이 아니었다니. 서연은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니오의 친아버지 이준호, 리준호는 한태수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선영이와 결혼했고 너를 낳았지. 하지만 태수 씨는 선영이를 사랑했어. 그리고 나는 태수 씨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들의 사랑을 질투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죄는 너의 친어머니 선영이를 사고로 위장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너를 내가 데려와 내 딸처럼 키웠지. 너의 친아버지 이준호는 선영이의 죽음과 너의 실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어. 서연아, 미안하다. 이 모든 것이 엄마의 죄다. 너는 나와 한태수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아니다. 너는 이준호의 딸이다. 서연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민준과 유라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이 친부모의 딸이 아니었다니, 그리고 그녀가 버려진 아이였다니, 김민영이 자신의 친한 친구를 죽이고 그녀의 딸을 납치하여 자신의 딸처럼 키웠다니, 그들의 외도를 넘어서는 더욱 끔찍한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네가 정녕 내 딸이란 말이냐? 그는 바로 서연의 친아버지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딸의 실종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과 똑같이 생긴 아기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이, 이 사진 속 아기가 제 딸 이서연입니다. 제 딸의 손목에는 저희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팔찌가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서연의 손목에 있는 반지를 보고 오열했습니다. 서연의 반지에 새겨진 문양은 그의 가문 문양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이준호의 등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친아버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민준과 유라는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비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한서연의 명예와 재산이 사실은 그녀의 친아버지에게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녀의 부모는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했습니다. 유라는 자신이 민준과 손잡고 파멸시키려 했던 서연이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김현우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지난밤 민준의 시계 문양과 일기장 속 단서를 토대로 김민영의 과거, 그리고 이혁진 박사의 악행을 독자적으로 조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태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박선영 살인, 그리고 민지 납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김민영 여사의 과거 결혼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김민영 여사가 박선영 씨를 살해하고 이서연 씨를 납치하여 자신의 딸처럼 키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민영 여사가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김민영의 과거 결혼 증명서, 박선영 살해 사건 관련 증거, 그리고 서연 납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민준과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현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김민영 여사와 한태수 씨는 현재 도주 중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잡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김연우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은 충격과 함께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혁진 박사는 강태호의 이름이 나오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태호의 하수인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당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아빠, 여기 있어. 그것은 마치 박선영의 영혼이 자신에게 찾아온 평화를 알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주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모든 진실이 박선영의 영혼을 통해 밝혀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어머니, 박선영이 사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 했던 영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서연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서연에 대한 모든 혐의는 기각합니다. 원고 김민주는 피고인 한서연에게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피고인 한서연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김민준과 김유라는 과거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영과 한태수는 박선영 살해, 이서연 납치, 그리고 재산 강탈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강당은 감격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친아버지 이준호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을 마침내 되찾은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강당은 한서연의 충격적인 고백과 그녀의 친아버지 이준호의 등장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민준과 김유라는 자신들의 비열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탐욕과 악행이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김민준은 불륜과 재산, 은닉, 이혁진 박사와의 결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김유라는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혁진 박사와 강태호는 박선영 살해와 서연 자매 납치, 재산 강탈이라는 끔찍한 죄로 체포되었고 그들의 삶은 처절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친아버지 이준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지난 30년간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아버지와 친어머니 박선영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깨달았습니다. 이준호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비가 너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죄책감에 살았다. 네가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정말 고맙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위로받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세월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이정호는 아내 김민영의 충격적인 고백과 그녀의 악행 앞에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아내의 비밀을 은폐하고 서연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영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민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김민영은 경찰에 체포되어 박선영 살해와 서연 납치라는 끔찍한 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정호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서연아, 아비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미안하다. 이제라도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정호의 목소리는 흐느꼈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정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정호에게 용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외면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거대한 비밀의 희생양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진정한 가족애로 거듭났습니다. 법정 판결 이후 김민준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그가 불법적으로 가로챘던 강태호의 재산은 정당하게 민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민준은 명예와 함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과 어머니처럼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친아버지 이준호와 함께 박선영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3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박선영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돕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민준처럼 가족의 비밀과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그들이 치유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단을 통해 친어머니 박선영의 비극적인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준호는 박선영 희망재단의 총괄 이사로서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은 감격과 아내 선영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재단을 통해 진실의 힘과 용서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박선영 희망재단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며 서연과 이준호를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재단의 모든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서연과 이준호의 진심에 감동하며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바랐습니다. 강민준과 김유라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은 파멸을 불러왔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악행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서연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복수심 대신 그녀는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한지은, 민준의 전 아내는 박선영 희망재단의 협력사 대표로 활동하며 서연과 이준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치료센터를 통해 트라우마를 겪는 환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치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서연과 이준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지지했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 끝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완벽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강인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이제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극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한 완전하고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한서연의 삶은 과거의 어둠과 복수심이라는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저택에 갇혀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이나 외도한 남편에게 복수하려던 피폐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선영 희망, 재단들의 헌신적인 이사장, 사랑하는 아버지 이준호의 든든한 딸, 그리고 자신의 예술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작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았습니다. 박선영 희망재단은 서연의 지휘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재단은 이진우에게서 되찾은 강태호의 유산과 박선영의 숨겨진 재산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 상실증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최첨단 심리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분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재단 내에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억 회복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또한 불의의 사고나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실종된 이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서연은 재단을 통해 친어머니 박선영의 비극적인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그림 재능을 활용하여 재단의 모든 홍보물과 교육 자료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그림들은 재단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재단 산하에 치유의 공간 아틀리엠을 설립하여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작업 공간과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어린 시절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예술을 통한 치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준호는 박선영 희망재단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딸 서연이 밝혀낸 진실 덕분에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고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딸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단의 총괄 이사로서 서연과 함께 모든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정호는 재단의 후원 이사로서 서연과 이준호를 묵묵히 지지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아내 김민영의 비밀을 은폐하고 서연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남은 삶을 속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재단의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과 이준호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진정한 가족애로 거듭났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박선영 희망재단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며 서연과 이준호를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재단의 모든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서연과 이준호의 진심에 감동하며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바랐습니다. 김민준과 김유라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은 파멸을 불러왔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악행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서연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복수심 대신 그녀는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한재은, 민준의 전 아내는 박선영 희망재단의 협력사 대표로 활동하며
서연과 이준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치료센터를 통해 트라우마를 겪는 환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치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서연과 이준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지지했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중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 끝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매일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독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분놀림은 이제 기쁨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했고, 그녀의 작품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잡으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예술가로서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저택 대신 이제는 재단이 운영하는 치유의 공간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오후, 한서연은 재단이 주최하는 희망의 빛 콘서트 무대에 섰습니다. 콘서트는 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고 재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무대 위 서연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은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콘서트의 마지막 곡, 서연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기억의 치유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곡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찾아온 희망과 용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주가 끝나자 청중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서연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곡은 저의 친어머니 박선영 씨를 위한 곡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처럼, 그리고 이 곡의 선율처럼 아픔은 치유될 수 있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친아버지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는 딸의 연설에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빛나는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손목에 있는 반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반지는 이제 그녀의 아픔이 아니라 그녀의 뿌리이자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친어머니 박선영과의 연결이자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족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며 콘서트장을 비추었습니다. 강당 안의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치유와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서연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기적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서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복수하려던 그 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친어머니의 비극적인 과거를 마주하고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며
가장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서연 씨처럼 용기와 지혜로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과 이해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강인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한서연 씨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고 싶은 주제나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